주류학계 측이 제대로 된 검증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주류 측 뺨치는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조작해내서 우리 사회에 퍼뜨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겁니까? 정말 그런가요? 원론만 다루면 구름 잡는 얘기가 되니까 사례를 들어서 짚어나가기로 하죠. 얼마 전 EBS에서 네. 비중 있게 다루었던 단군 신화의 역사성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처럼 단군 신화 역사인가 설화인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제목을 다는 것부터 일단 논리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방송에서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선정적으로 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마치 단군 신화 자체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역사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완전히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는 옛날 얘기에 불과하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선정적인 제목에 휩쓸려가지고 엉뚱한 방향에서 표류하고 일소가 되죠. 극단적인 비주류 일부에서는 단군 신화에 대해서 신화, 설화 이런 말만 입에 올려도 식민사, 사대사학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말하는 곰하고 호랑이가 있었고 네. 이들에게 마늘과 쑥 먹으라고 했던 환웅의 말 같지 않은 갑질까지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냐? 네. 뭐 이런 반론이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웃기지도 않는 말장난이 바로 선정적인 제목의 후유증인 셈이죠. 사실 이건 통째로 신화 아니면 역사 이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곰은 말할 것도 없고 호랑이가 마늘이라 쑥 먹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서 역사적 사실을 찾느냐? 네. 설화 자체는 원래 이제 사극이나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거짓말투성이 사극도 기본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냐를 따지는 게 정상이지 말 안 되는 부분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체가 호구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아래서 나왔다는 주먹, 혀것에 수로가 세웠다는 고구려 신라가야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구려 신라가의 역사도 실체도 없는 거다 이렇게 네. 몰아가야 돼요. 더군다나 여기서 끝나느냐 용왕의 후손이라는 왕건 그 고려 왕조도 실체가 없는 게 되고 네. 심지어는 이성계 조상도 육룡이 나르세로 시작해요. 네. 용이 있었다고 하지 않는 바야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그럼 조선도 실체 없는 나라라고 몰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도 제목을 이렇게 선정적으로 잡아놓으니까 이걸 최대한 악용하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비주류 쪽에서는 신화라는 나물만 입에 올려도 식민사학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그런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거는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느껴야 될 주류사학계가 이런 비주류 뺨을 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교원되어 있는 송호정 같은 사람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분은 신화는 신들의 얘기고 네. 단군 신화 역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어줍지 않은 말장난을 방송에서까지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 내용이 설화라는 건 맞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실제 역사가 반영되었느냐는 점이 문제지 통째로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신화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한 발 더 나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 내용 자체만 가지고 이게 역사냐 신화냐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왕건의 고려도 용왕의 후손이라는 설화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 고려라는 왕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성계의 조선 역시 용비어천가 예지를 그대로 믿는 건 아니고요. 네.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료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고 사료가 부족한 상고사는 고고학이나 네. 인류학 같은 주변 학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 문명이 주목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요한 문명을 비롯한 여러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네.
심정적으로 단군 신화의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몇 줄 되지도 않는 사료에 나오는 정황을 이리저리 끼워 맞춰가지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이상의 근거를 대기가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요한무용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사정이 분명히 달라진 겁니다. 문헌에 거의 언급되지 않던 문명이 나타났으니까 네. 그 전까지 단순히 전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실제 역사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네. 트로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일리어드 얘기 많이 읽어보셨죠? 네, 네, 트로이하고 그리스 전쟁 네. 같은 걸 많이 읽어볼 때는 그 일리어드 얘기 보면 신들이 뭐 비너스가 네. 뭐 아프로디테였죠. 그리스 신화니까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화살을 써가지고 파리스하고 아가는 왕비하고 사랑의 불꽃을 튀겨서 네. 전쟁 났다 이런 얘기. 네. 네. 거기서 전쟁할 때마다 신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온갖 짓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누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트로이 유적이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면서부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 역사로 있었냐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요한 문명이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논란이 불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단순하게 가능성 차이라면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 거죠? 일단 주류측이 요한 문명의 실체를 뭐 적당히 말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딱 잘라서 인정하지 않는 점다고 단언을 하고 있는 점이 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돼야 될 것 같네요.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학술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요한 문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는 뭔가요? 그게 참 석연치 않다는 말이에요. 송호정 교수 같은 경우는 요한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정답이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잘라 말하거든요. 네. 그것도 명색이 지상파 방송, 네. EBS 같은 곳에서요. 이럴 정도면 남들도 군말 없이 납득할 만큼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 근거라는 것이 문명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체제와 권력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건데 요한문명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게 명분이에요. 그리고 추가되는 게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홍산문화의 발전 정도로 국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네. 이런 게 근거라는 얘기죠. 그 주장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국내 고조선 연구 1인자라는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요한문명에서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체제나 권력관계 같은 게 나타나지 않나 보다. 네.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이 사람이 1인자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제가 아는 한 요한문명에 대한 발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도 네. 고도로 발달된 사회체제와 권력관계를 시사하는 유물과 유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옥으로 만든 기구, 네. 이 옥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6천년 전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천년쯤 네. 전이죠. 네.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옥기 수준을 보면 상당히 정교해요. 현대에도 웬만한 사람들한테 옥덩어리 던져주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네. 농사 짓다가 심심풀이로 옥을 손질해서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예 이건 밥 먹고 옥만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사회체제라는 게 뭐 별겁니까? 농사같이 자기가 필요한 식량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파고 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타나는 걸 사회체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옥장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문명 단계에서 뭐 나중에 풍납토성 얘기도 뭐 다른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만은 네. 이걸 백제왕성이라고까지 몰아가는 풍납토성 규모의 성곽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심해가지고 그런 정도 규모의 성을 쌓았겠냐고요. 뒤집어 말하면
그런 규모의 성을 쌓을 만큼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얘기고, 네. 이건 국가 수준의 행정력 없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동원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르게 하는, 네. 따르지 않으면은 처벌이 따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네. 뭐 자기 농사라든가 이런 일을 손해를 보면서 동원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정도의 국가 권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신상을 갖춘 재단, 이런 거, 이런 여신상을 갖춘 재단 같은 것도 그저 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만들 수 없는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달됐다는 흔적이 나오냐면은 네. 재산이 사각형으로 겹쳐져 쌓여져 있는데 네. 이게 동심원이 딱 들어가는 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원을 그려가지고 원의 지름에 따라서 그 지름에 딱 맞게 원이 네네. 들어가는 그 재단을 네. 층층이 쌓았다는 얘기거든요. 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네. 이 원주율이라고 하죠. 네.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파이라는 개념. 네. 이것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지적이 돼요. 근데 이 문명 체제가 네. 뭐 신석기 문명 체제가 납득이 가겠느냐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제시되는데도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명색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애초부터 이 문제를 학술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송호정 교수뿐이 아니라 숭실대에 있는 김정렬 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거든요. 이 양반 태도가 얼마나 앞뒤가 맞냐면은 이분이 홍산문화 단계의 옷가공 기술이 네.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음. 그런데 사회분화라는 측면에서 전문적 장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상식 중에 상식이란 말이죠. 네. 웬만한 분야건 비슷하지만은 특히 예술 분야에서 장애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존재거든요. 네. 즉 직접 생존을 위한 생산 활동에 존재하는 것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만으로 생활해 나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정교한 옷기를 사용하려고 전문 기술자를 키워서 이 옷기를 만들게 했겠습니까? 다 같이 이래도 먹고 살기 빠듯한 촌락사회의 촌장 수준에서 이런 거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그만큼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옥만 다루는 사람 같은 전문가들이 먹고 살 만한 생산력이 확보되고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산해서 뭐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바치는 거 가지고 뭐 이 지배층은 물론이고 지배층이 거느리는 뭐 옥장인 같은 전문가들이 먹고 살 생산력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산력을 자기 장신구 만드는데 이용할 만한 힘을 가진 네. 이런 권력자가 낫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런데도 네. 옥장의 존재는 분명히 이걸 의미하는데 네. 이거는 인정하면서 홍산문화는 초보적인 수준이랍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가늠하는 차원이 아니라 딱 잘라서 그냥 초보적인 수준으로 결론을 지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전문적인 장인이 있었는데도 네. 왜 문화는 초보적인 수준이냐? 음. 이걸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붙여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그분 글 중에서는 이런 점을 설명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아. 그렇다면 옥기장인의 존재가 의미하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적당히 말 돌리고 얼버무리면서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고집하는 수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기준대로라면 황하 문명이 요하 문명에 비해서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요하 문명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고도 문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황하 문명도 실체가 없는 것이랍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4대 문명의 기준으로서의 황하 문명은 이 사람들은 아예 전제로 깔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부정하는 거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고조선 연구 1인자라는 송호정 교수가 제시하는 근거라는 것도 대개 이런 식이에요. 하다못해서 상대 쪽에서 제시하는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납득이라도 시키는 방식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공인받는 학계 교수라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논리를 대한민국 고대사학계 대표적인 교수라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다른 근거라고 제시하는 것들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거든요. 다른 근거들도 마찬가지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송호정 교수가 제시하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가 중국사서 조선열전 같은 기록에 고조선이나 유아문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나 예매 쪽에 대한 문헌 기록은 아무리 올려본다고 해도 네.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 문화는 그 10세기보다 기원전 10세기보다 2000년 이상 올라간 신석기 문의 시대 문화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유아문명이 동아시아 상고사에서의 큰 충격을 준 핵심적인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중 하나가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문명이 발견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문헌에 언급된 바 없으니까 시퍼렇게 실체가 드러난 문명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니 사실 모든 역사가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건 역사학에서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네. 상고사뿐 아니라 그 뒤의 역사, 심지어는 현대사에서도 기록에 나오지 않다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상식인데 명색이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기록으로 남는 게 오히려 적은 편이 상고사 기록에 나오지 않았으니 눈앞에 드러난 문명의 존재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인 거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송호정 교수가 내세우는 근거라는 것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유아문명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또한 하지 않는 또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는 청동기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송호정 교수는 유아문명을 고조선 문명과 연결시키는 것이 역사 발전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막말이죠. 아,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유아문명을 뭐 고대 문명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의 근거라는 것이 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 초기에 거대한 고대 제국을 형성한 나라는 없다. 이게 근거라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청동기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고대 제국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는데 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유아 문명을 고조선 문명하고 연결시키려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런 헛소리가 학계에서 그럴듯한 근거로 포장되고 있는 게 황당할 따름이죠. 따져보면은 맹점투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잉카나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금속기는 물론 문자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건 국가가 아니라 대제국이거든요. 네. 이런 제국까지 건설할 수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다른 대륙에서 다 금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속기 없이 제국을 세우고 운영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런데 청동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런 거 불가능한 법이 없거든요. 청동 같은 금속의 사용이 반드시 국가 조직 건설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런 반증 애써 외면하면서 홍산 문화가 청동기 사용 이전 단계였으니 국가 조직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라고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청동기를 사용하거나 문자를 이용하는 단계가 돼야 국가 조직이나 제국을 세울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네.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사례만 끼워 맞춰서 만들어내는 이론이지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신석기 시대에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문명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수준 높은 문명이 발견됐다는 건 팩트거든요. 네. 이건 유적하고 유물로 확인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두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석기 시대라고 불러왔던 시기니까 네. 이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어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이죠.
사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